퇴직금은 장기간 근무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에 비하여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류소득으로 구분하여 저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최대 45%이고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합치면 50%가 훌쩍 넘습니다. 반면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므로 퇴직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 중반의 세율이 산출됩니다. 의료재단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의료재단은 보통 사설병원, 전문 클리닉,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질병 예방, 치료,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므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이고 상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법인과 개인병원은 인건비 처리 방법이 상이합니다. 개인병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원장님의 급여와 퇴직금이 경비 처리 안됩니다. 반면 의료법인의 이사회 이사이신 원장님들은 급여가 경비 처리되고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처럼 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지는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라서 처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한 후 회사를 떠날 때 받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고 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이라도 초당 기근무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재직 중인 평균임금의 31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일정 조건하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회사는 중간정산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간정산을 금지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특정한 사유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한데 근로자 퇴직보장법에서는 몇 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임대차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과거에 치료비에 대한 한도는 없었으나 현재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치료비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의료비가 급여의 12.5%를 초과해야 되는데 이유는 무좀 등 심각하지 않은 장기요양 치료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의료병원 원장님과 이사님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는데 의료재단 법인의 정관에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인사부서 급여 담당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남은 퇴직금은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중간정산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병원은 퇴직금 지급하기 전에 네트급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의 인건비 지급 방식은 그로스급여와 네트급여가 있죠. 네트급여는 실제 손에 쥐는 급여로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로 받는 총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같은 4대 보험을 모두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병원에서 인건비 지급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페이닥터, 간호사들이 받는 네트급여는 연장근무,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계산하기에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무 등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을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수당 등과 퇴직금의 계산 역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재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로스급여는 직원이 고용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총임금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이기에 세금, 4대 보험료, 기타 공제 전의 금액으로 실제로 수령하는 네트급여보다 항상 더 높습니다. 네트급여는 총급여보다 평균 40%에서 60% 정도 경비 처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원장님들에게는
커다란 누수 항목으로 손실이죠. 네트 급여를 그로스 급여로 전환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트 급여를 정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방식을 정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임원퇴직금이 있죠.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퇴직연금은 매년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퇴직 시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자금이 없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사라집니다. 즉, 체당금이 발생하지 않기에 임금 채권 부담금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율이 떨어집니다. 퇴직연금 관련 산재요율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산재보험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퇴직금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퇴직연금의 경우 의무가입자가 근로자로 퇴직연금 규약에 불입할 금액은 퇴직금의 1배수입니다. 임원도 퇴직연금 규약을 수정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불입금액 역시 퇴직금의 1배수입니다. 만약 회사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 대신에 퇴직금으로 받으면 지급 배수가 1배가 아니라 2배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의료병원 원장님도 동일하게 퇴직금 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네트급여 변경, 퇴직금 규정 등은 의료법인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